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4.13 총선 대구 경북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대구 북구 의뢰 조사 결과 알아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구미에서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 범시민운동이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대학과 손잡고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저녁 7시쯤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대구 경북을 방문해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더민주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저녁 당초 예정이 없었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구의 새누리당 후보들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의 대구 방문은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후보와 대구시당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대구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대구와 경북을 차례로 방문해 더민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공천 파동을 일으킨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을 심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오만을 야단쳐서 정신 차리게 하는 배초기 선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공천 과정에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최경환 대구 경북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공천 갈등을 빚은 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큰절까지 했습니다. 새누리당을 사랑하신 만큼 안타깝고 실망도 많이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종아리를 치시면 맞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의 유성걸, 유승민, 권은희 의원은 내일 오전 9시 대구시 동구 금호강변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어 무소속 연대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한편 대구 동구을이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총선 출마 자체가 무산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지지자 수십 명이 오늘 저녁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를 향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재만 후보 지지자들은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지도부 간 정치적 타협의 희생양이 된 이재만 후보에 대해 김무성 대표의 직접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경찰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의 격전지를 대상으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열전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우선 추천으로 공천된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북구 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금호강 북쪽 대구 북구 을 지역구에는 여야 무소속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대구시의원을 지낸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는 어릴 적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돼 장애인 우선 추천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약사 출신의 강점을 살려 북구 을을 교육과 의료, 환경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분한 명품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러한 비전을 반드시 실천하는데 여당 후보로서 우리 대구시장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각 선출직위원들과 협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 방침에 반발해 탈당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은 무소속 홍일학 후보는 고암동 고분군 보건과 함지산 관광 자원화 등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겠다며 유권자들에게 변화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한 질문에 한 가지
이 정답만 찾아 헤매다가 이젠 새로운 질문, 새로운 접근, 새로운 도전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지난 총선에 이어 재도전하는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하,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등 민생 공약을 내세우고 친반 평화통일당 박하락 후보는 성장이 멈춰버린 대구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걱정 없는 사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명래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남발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뒤처져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그 위상을 찾으려고. 북구을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가운데 여당 후보가 전통적인 강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무소속 야당 후보의 변화론이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북구 을 지역 여론은 어떨까요?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격전지 여론조사 북구 을의 결과를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을에서는 현역 의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와 정의당 조명래, 친반 평화통일당 박하락, 무소속 홍일학 후보 이렇게 4명이 출마했습니다. 북구을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일학 후보 42.3%, 장애인 우선 추천 지역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양명모 후보 26.8%로 홍일학 후보가 15%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이 정의당 조명래 후보 9.5%, 친반 평화통일당 박하락 후보는 2.1%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3%로 아직 부동층이 많았습니다. 지지도 상위 두 후보들의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요. 이 홍일학 후보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양명모 후보를 앞섰고 양명모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이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가 40%, 무소속 홍일학 후보 38.7%로 비록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지지도와는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57.5%,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29.2%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6.7%나 돼서 투표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이 새누리당 45%, 더불어민주당 15%, 국민의당 6.9%, 정의당 6.5%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북구 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사전투표제가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서 시행됩니다. 선거일이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 대학 내 투표소가 사라지면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에도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선거일보다 5일 앞선 다음 달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도내 333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경북 지역 각 선관위는 오늘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모의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과거에 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쳐서 투표했던 것과는 달리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사실상 사흘로 늘어나 투표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투표율이 저조한 청년 유권자들의 접근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전체 투표소 수는 전국 8배, 경북은 7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학에 설치된 투표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경북엔 한동대와 대구대에 있던 단 2곳의 대학 투표소마저 사라져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2,000명 이상이 신청하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던 부재자 투표제와는 달리 사전 투표제는 읍면동 한 곳으로 투표소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청년층의 참정권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면 학사 일정을 병행해야 되는 학생들이 직접 외부로 나가서 투표를 하는 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상 그 버스를 이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국 40여 개 대학 총학생회는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를 선관위에 촉구하는 한편 이를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총선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선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내일부터 후보자 TV토론회를 MBC와 KBS를 통해 방송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선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오후 1시 영천 청도 선거구 TV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TV토론회와 방송 연설을 방송합니다. 대구 중남구의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가 상대 후보가 비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에서 충분히 답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법정 선거 토론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대구 참여연대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선거 토론 방송은 후보자의 정책과 의견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시민 선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청년 취업난은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미에서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 범시민운동이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에서 운반 기계 장비를 대여하는 김경미 대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구미시 채용 박람회에서 직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뽑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아마 작지만 이렇게 한 명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시는 김 대표와 같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최대 6달 동안 달마다 75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운영 자금도 지원합니다. 구미시는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일자리 관련 12개 기관들이 함께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를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박람회도 자주 여는 등 산업도시에 맞는 맞춤형 취업 발전에 더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함께 오고 젊은이들을 만납니다만, 이런 만남의 장을 많이 함으로 해서 연간 3,000명 이상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구미 경제에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겠다는 구미시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대학과 손잡고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실종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드론이 상공 150m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을 날면서 인근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저수지에서 실종자를 찾아냅니다. 사람이 수색하기 어려운 넓은 산간 지역과 하천에 주로 드론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산악 수색에 나서고 있는 경찰 인력은 보통 200여 명입니다. 경찰은 이 드론을 활용해 경찰력을 대폭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면은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산악이나 강, 하천 등 험지를 신속하게 수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고화질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은 헬기를 띄우는 것보다 실종자를 찾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드론을 운영하는 대경대학교와 협약을 맺는 한편 국토부, 군 당국과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매년 대구에서만 1000건가량 발생하는 치매 노인과 지적장애인 실종 사건에서 드론이 얼마나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 R&D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 기관은 지역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정보 제공,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육성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여성회와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전국의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금복주 본사 앞에서 금복주 불매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금복주는 성차별 기업이라며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금복주의 구체적인 실행이 있을 때까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복주는 이에 대해 현재 노사발전재단에 양성평등 컨설팅을 의뢰했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 전 사원들에게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교육을 했으며 피해 직원과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음독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원룸 건물. 숨진 여성 2명의 시신이 구급차에 실리고 복도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24살 안모 씨가 여자친구인 26살 A씨와 A씨의 친구 등 2명을 살해한 건 오전 7시쯤. 이상하다 싶어요. 우리 쌀학교 나와가지고 이래 듣고 뭐 가버렸대. 오늘 아침에 저짐 봤다 하냐 그거 뭐. 안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지만 음독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서 위세척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6살 난 A씨의 친구 아들이 함께 발견됐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이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출동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일단 설득하다가 강제 개방해서 그렇게 진입을 해서 근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생활고 문제로 동거 중인 여자친구 A씨와 다툰 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A씨의 친구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안동 지역의 물산업 기업체로 특허 신기술을 갖추고 방수 처리 제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복주가 말레이시아 라인테크사에 300만 달러 규모의 SPE 패널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에 위치한 라인테크는 수처리 구조물 방식 방수 물탱크 전문 업체로 복주의 제품을 말레이시아 내 자사 관련 공사에 사용하고 SPE 패널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경산시 와촌면의 한 양초 공장에 불이 나 양초 공장 한개동과 유리 제조 공장 일부를 태워 1억 8천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직원들은 공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대학교 이사회는 오늘 대구시 동구 한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이예숙 총장 해임안과 김성욱 교수협의회 의장의 총장 직무 대리를 의결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식당 앞에서는 대구 미래대 비상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전 이사장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진이 현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구미대학교는 오늘 주식회사 효성에서 1학습 병행제 대학 연계형 계약학과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입학생들은 효성 근로자 95명으로 앞으로 직장과 학교를 오가며 학위 과정을 이수할 계획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학비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학점의 50%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구미대와 협약을 맺은 기업은 44곳으로 300여 명의 학생이 일과 학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봉화군, 영주시 등 경북 5개 시군과 천안시와 청주시 등 충청 남북도 7개 지자체가 최근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구본영 천안시장을 대표로 임광원 울진군수를 부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철도 노선 통과가 예상되는 지자체 300만 인구의 10%인 3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WTO, UN 세계관광기구의 탈렙 리파이 사무총장이 오늘 경상북도를 찾아 신도청 대공연장에서 관광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WTO와 실크로드 경주 2015, 새마을 세계관광 선포식 등을 추진해왔고 올해도 2016 실크로드 국제문화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 신축공사가 석 달 가까이 중단돼 내년 상반기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신축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3곳 가운데 일부가 자금난으로 공사 재개에 난색을 표하면서 공사업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11.5%에 불과한 데다 업체 변경에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 시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